지난 시간에 이제 타겟과 인덱스, 그러니까 배열과 관련된 문제, 마지막 문제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면서 이제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 보면 int ARR 해가지고 뭐 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열에는 배열의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5, 8, 12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값이 8이에요, 8.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이 배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순회를 하면 돼요, 순회. 순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배열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거의 기본적인 거는 배열 순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열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를 풀면서 배열을 뭐 0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인덱스까지 우리가 값을 순회하는 방법들을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for int i는 0. 그러니까 무조건 0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배열의 인덱스는 0번째부터 시작된다. 0이 첫 번째라 했죠. 그건 컴퓨터 자료 구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0번째가 첫 번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0번째부터 몇 번째? 7번째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왜냐면 0부터 지금 6번째 인덱스까지인데 7번째, 7 전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7까지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쓸 때는 7 전까지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i 뿔뿔. 그 다음에 printf에서 자, 내가 만약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순회를 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계속 하세요. AR에 i번째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0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리가 이제 배열을 순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반복문이 돌다 보면 요 ARR i번째가 0번째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7, 뭐 3번째, 3번째 해가지고 총 몇 번 돈다? 0부터 6이기 때문에 7번의 반복문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의 반복문이 돌았을 때 7번의 반복문이 돌았을 때 얘가 이 타겟과 일치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일치하는 시점. 그죠? 그러면 일치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나? 만약에 ARR의 i번째의 값이 타겟이랑 일치를 한다. 그죠? 자, 타겟이랑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찾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정답을 2를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printf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target index라고 써서 %t 그냥 뭐 주면 될까요? i 주면 되는 거예요. i. 왜냐면 여기서 참인 시점에서 뭐예요? 참인 시점에서 그 i 값을 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못 찾았다, 못 찾았으면 그때 이제 뭘 해주라 했죠? 마이너스 1을 뭐 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통 뭐 이런 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나오냐면 찾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브레이크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 사실 찾았으면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진행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else 안에서 이제 코드가 또 돌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덱스라는 요 값에다가 제가 사실 뭐 값을 넣어달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인덱스라고 쓰게 돼요. 인덱스는 뭐 i가 뭐 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어쨌든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문을 썼을 때 반복문이 빠져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는 만약에 인덱스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보존될 거 아니에요. 이 인덱스라는 녀석이 이제 만약에 반복문을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못 찾았다 하면 마이너스 1로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것도 써주면 되겠죠. 찾으시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lse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printf %d 값은 %d
D번째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타겟이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써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값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면 일단 8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타겟 인덱스 1이라 나오면서 8이라는 값은 뭐 1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거를 6이라 했었어요. 6이라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찾은 인간은 좋지 않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 문제 제가 이거 수정을 했었는데 잘못됐네요. 이 6이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6인가 뭘로 값을 수정했거든요. 왜냐면 8이 둥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이게 또 반영이 안 됐네요. 뭐 이게 8이 아닙니다. 8이 아니라 다른 값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실행했을 때 얘는 무조건 이제 0번째, 1번째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인식을 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뭐 6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류의 문제가 많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스 같은 알고리즘 문제 풀면 어떻게 이제 푸냐면 뭐 어떤 함수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함수. 그럼 어떤 함수가 주어지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요 값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써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존재하면 이제 뭐 요 안에다가는 어떤 특정 값이 들어오겠죠. 그죠? 특정 값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풀어도 생각 없어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특정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함수의 실행 결과 값을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찾은 거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find, target, 뭐 index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find, target, index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응용이에요, 응용. 지금 여기가 이제 함수인데 얘가 실행 결과 값이 정수해야지만 인덱스라는 녀석이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int 이런 식으로 써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이 ARR이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ARR의 0번째 주소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0번째 주소다. 그러면 이 ARR 안에 적혀져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0번째 주소가 적혀져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0번째 주소가 적혀져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돼요? int 포인터 ARR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만 넘겨주면 안 되고 뭐도 같이 넘겨줘야 되냐면 ARR과 타겟도 같이 넘겨줘야 돼요. 타겟. 왜냐면 이 타겟이 결국에는 이제 찾으려고 하는 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ARR은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소값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어떤 거의 주소값? 바로 요 녀석의 0번째 주소값으로 보면 되는 거고 타겟은 그냥 뭐예요? 이거는 주소가 아니죠. 그냥 이건 뭐예요? 8이에요. 8. 8. 이거는 포인터 변수죠. 왜? 제가 여기서 주소를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소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라 써줘야 돼요? 주소값을 받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써줘야겠죠. 자,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 어려우신 분들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이제 주소값을 받을 때 사용하는 변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똑같아요. 여기서는 방금 썼던 요 코드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인덱스를 여러분들 써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뭐 해도 되냐면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하면 함수는 그 즉시 종료된다 했죠? 함수라는 거는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 했죠? 그죠? 그럴 때 그냥 리턴 i 때려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못 찾았다 하면 리턴 그냥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if, else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쓰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찾은 거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값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보이죠? 파일 값은 1번째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문제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두 개의 값이 뭐 함수, 그러니까 이 매개변수로 주어졌을 때 그 매개변수 안에서 뭐 어떤 값을 찾아라. 뭐 이런 류의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걸 안 알려드렸는데 여기 이제 조건문 C 언어를 사용하실 때 무조건 이걸 다 줄임 표현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만약에 한 줄짜리다라고 하면 이 중괄호를 생략해서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즉 한 줄짜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얘도 이제 다 줄이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쓰면 너무 뭐 코드가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줄일 것들은 줄이고 써야 될 것들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드가 한 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프린트 F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중괄호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중괄호가 뭐다? 생략이 돼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리턴을 이용해서 리턴과 함수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요런 류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잘 활용하면 거기서 주소값과 그 배열의 주소값에서 그 타겟이라는 뭐예요?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정답 뭐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정답 이것도 제가 수정 다 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1번입니다. 이거 희한하네. 제가 다 수정을 해놨거든요. 반영이 안 됐었네요. 혹시라도 문제를 못 풀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의 제기하셨으면 잘하신 거고 이거 도대체 왜 2번이지? 라고 하신 분들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뭐다? 1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제대로 강사의 불찰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정을 좀 다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풀이 방법만 익히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찾아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